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생각만큼 별로 없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막상 돌아보면 성과는 별로 없고 이리저리 벌여놓은 일에 파묻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발생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인류의 조건을 보면 숙달의 보편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공통된 맥락을 파악해 숙달의 경제에 이르는 방법을 터득하면 다른 낯선 일에서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건 바로 다음에 세 가지 힘을 기르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지식을 훔치는 힘은 전문가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방법을 말합니다. 암묵지는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처럼 몸에 숙달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식지란 암묵지에 상반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교과서나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 그리기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없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 그 기술을 하나씩 몸에 익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훔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모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따라하기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본질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본질이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의 단순한 겉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능에 집중하여 이유를 파고드는 식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위를 작게 쪼개거나 작은 축소판을 만들어 연습하는 것을 책은 강조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요약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순간 다독스리라는 일종의 속도법과 파레토의 법칙을 통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순간 다독스를 설명하면 내가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건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떠올린 채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에 맞춰 책을 빠르게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들을 잡아내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고 우리는 파레토의 법칙처럼 중요한 80%를 담고 있는 20%를 요약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힘, 이는 실행력에 대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거부감을 무릅쓰고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며 꾸준히 노력하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그러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싫어하는 것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상한 생선을 먹어 생선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정말 좋은 것을 먹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만 갇히지 말고 한 번쯤은 더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책 인류의 조건은 불친절한 세상 속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진 채 주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 머릿속엔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나? 내용은 정말 좋은데 라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 가지 힘과 함께 알면 좋을 다른 책 3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훔치는 힘에 도움이 될 책으로는 바로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라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터사이클 업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바로 무통주사처럼요. 주사바늘은 인체에 유익하지만 고통스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녀석으로 바로 모기가 존재했죠. 그리고 그러한 모기의 치매 구조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통주사입니다. 이처럼 문제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비유를 통한 문제의식을 가진 채 주변에서부터 점점 더 먼 곳으로 나아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할수록 더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이처럼 바로잉은 훔치는 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약하는 힘에 도움이 될 책은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많이 읽는 것보다 읽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고민과 관련된 책을 고르고 그 책 안에서 단 한 줄이라도 얻어낸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하죠. 요약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채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의 문제에서 시작해 아주 조금이라도 책을 읽는 경험을 쌓는 거죠. 따라서 목적의식을 가진 독서 습관을 갖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힘에 도움이 될 책은 바로 빠르게 실패하기. 이 책은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공하기 위해선 그 안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고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죠. 저자는 능력을 입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엉망진창인 초안을 드러내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는 추진하는 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태도를 담고 있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별거 아니지만 제 나름의 숙달의 경험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죠. 사실 저는 완벽주의 성향과 회피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하는 것, 특히 논리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들, 어떤 것을 꾸준히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지만 자꾸만 주저하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잉이라는 책을 만나고 나서 창작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보다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진 채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 훔쳐오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주위에서 모방하고 싶은 명확한 목표를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여차저차 영상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영상을 찾으면 영상의 스크립트를 분석해 좋은 영상의 구조를 떠올려보고 모작을 통해 편집 기법을 배우고, 좋은 소재를 발견하면 저도 한번 다뤄보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유튜브를 잘 꾸려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무슨 일이든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 숙달을 이루는 체험은 자신 속의 근거, 용기와 자신감으로 자리 잡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경험을 묻어주지 말고 보편성을 인식해 숙달의 원리를 떠올리는 것으로 삶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비유 삼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어떤 일에 앞서 용기가 부족하다면 나의 예전의 성공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나를 멘토 삼아 조금씩 행동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스스로에게서도 공통된 맥락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꿈꾸던 나의 모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